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새벽이고요. 바로 야간 선물부터 보게 되면 2.8% 오른 1415포인트 선에 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2% 넘게 오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스라엘 총리 기자회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합의를 체결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일부 개방됐고 금요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장을 눌러왔던 중동 전쟁의 이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거죠. 이 소식에 유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줄어들었고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 전체가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반도체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스라엘 총리 기자회견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안보지대에서 계속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즉 트럼프는 종전 합의를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연달아 있는데요. 먼저 오늘 화요일에는 일본은행이 0.75%에서 1%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1955년 이후로 31년 만에 최고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한국 주식을 포함한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빌린 돈의 이자가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돈을 갚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왔는데요.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이 매도세가 강해진다면 오전장이 강하게 열리더라도 금세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FOMC 점도표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가 거의 확정으로 굳어졌지만 연준이 앞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 점도표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려가 커질 때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 19일에 종전 선언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걷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4일에는 이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반이 좋다는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직접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이었던 3월 19일 기준부터 보시면 발표의 일주일 전부터 삼성전자가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19일 이후가 바로 1차 분할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이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2차 분할 매수로 추가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지금 당장 변동성이 크지만 이 구간을 넘기고 나면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 열린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간 선물 갭 상승에 미국 증시 강세, 필라델피아 지수 급등까지 오늘 새벽의 흐름은 강합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개방 선언으로 종전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남아있고 오늘 일본 금리 인상과 목요일 FOMC와 네마냐의 날이라는 이벤트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19일 종전 서명 이후 1차 분할 매수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형성된 구간에서 2차 분할 매수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매수, 그리고 저는 분할 매수를 권장드렸지만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매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그쪽 기준도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결국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들을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매수 또는 매도 적어서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장에 있을 변동성 속에서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이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기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